트럼프 암살 시도에서 지목된 용의자로 지목된 콜 토마스 앨런 31세 캘리포니아 토런스 거주민 워싱턴을 뒤흔든 이번 수사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일요일, 이 사건은 이제 백악관 특파원 만찬의 논란을 넘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 남자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감시되는 정치 행사 중 하나에서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런 신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부통령 제이디 벤스, 그리고 미국 고위 관계자들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밀손 알비스였습니다. 초기 공개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는 흔적이 없거나 알려진 삶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콜 토마스 앨런은 조사 과정에서 탄탄한 학력을 갖추고 영향력 있는 기관을 거쳤으며 시간제 교수로 활동하고 게임 개발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공개 프로필에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출신으로 기계공학, 컴퓨터과학, 교육, 게임 제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조가 이 사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완전히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 이력서와 직업 경력 그리고 공개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면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이 사건은 이미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 가능성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수사는 앨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워싱턴 힐튼까지 이끌었을까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이 건물에 있던 밤에 보안구역을 침범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국가 안보 위기로 번지기에 충분합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 워싱턴에 있는 이곳은 그날 밤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연례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행사는 언론, 정치인, 고위 당국자,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도 참석해 있었고 제이드 벤스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들도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중대한 점입니다. 용의자는 텅 빈 거리나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장소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경호가 삼엄한 인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보안 관계자는 앨런이 이 지역 거주자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경찰은 수사관들이 그가 호텔 투숙객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데 호텔이 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사와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었다면 보안 허점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에게 개방된 건물, 복도, 객실, 출입구, 내부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 미국 대통령을 수용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보안상의 도전이 됩니다. 당국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는 앨런이 보안구역을 통과했고 결국 주 행사장에 도달하기 전에 제지당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보호를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자신이 표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가 단독범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 사건이 끝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설은 어떻게 한 개인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당국이 둘러싼 행사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을 만들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을 더합니다. 콜린 토마스 앨런 신상은 이제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전문 프로필에서 그가 잘 교육받은 튜터이자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임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스 힐스에서 컴퓨터과학 석사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수년간 학업 준비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한때 이달의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필은 사건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적인 이미지는 교양 있고
좋은 학력을 지닌 교사이자 기술과 교육에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된 행동은 심각한 무언가를 계획했거나 최소한 보호막을 깨트릴 의도로 실행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울리는 것입니다. 모두 위협이 항상 명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협이 이력서, 학력,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 뒤에 숨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AP통신은 앨런이 2024년 카말라 해리스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는 민주당 정치위원회에 $25를 기부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이미 정치적 논쟁에 들어갔으며 특히 트럼프의 동맹들 사이에서 용의자가 보수 진영 출신이 아니라는 해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결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일 기부만으로 암살 시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이 세부 사항이 트럼프에 대한 급진화의 결과로 공격을 보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유포되는 보도에서는 또 다른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교육, 기술, 게임 개발, 학문적 배경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전문적이고 디지털 플랫폼의 활동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지지 진영에는 더욱 강경한 해석을 부추깁니다. 트럼프에 대한 위협은 먼 국경이나 즉시 확인된 외국 단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기 조사에 따르면 그 위협은 미국 내부, 즉 접근 권한과 경력, 그리고 즉각적인 의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정치적으로 파급력을 갖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자신이 지속적으로 적대 캠페인의 표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동맹들은 앨런의 신원이 밝혀진 것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온라인을 넘어 공적 토론을 거쳐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아직 동기를 밝혀내야 하지만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위협에 처했고 이제 신원이 밝혀진 이름이 그 위험을 구체적인 인물로 드러냈습니다. 보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험이 나타났을 때 비밀 경호국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질문은 왜 그 위험이 그렇게 가까이 왔냐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의 역할은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미리 차단하고 길을 끊고 틈을 완전히 막는 것이죠. 무장한 용의자가 트럼프, 멜라니아, 제이디 벤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포를 일으켰다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의 실패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워싱턴 힐튼 호텔이 특별히 안전한 건물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에 더 안전한 연회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날 밤은 구조가 개방되어 있고 통제가 어려운 호텔에 의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대통령에게는 너무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1981년 같은 호텔 밖에서 총에 맞았던 로널드 레이건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비교가 작지 않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은 이미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유명해졌던 곳입니다. 이제 다시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이 위험에 처한 사건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동맹들에게 이것은 특정 장소들이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이 훨씬 더 엄격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수사는 이제 앨런의 디지털 생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기록, 이동 경로, 숙박, 통신, 구매, 접근 내역, 그리고 연락처 등입니다. 또한 그가 혼자 행동했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념적 환경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외로운 늑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아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대응이 보통 빠르지만 완전한 진실은 점차 드러납니다. 미국 정부도 또한 경호 절차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도에 충분한 통제가 있었나요? 손님들을 위한 적절한 장벽이 있었나요? 호텔을 완전히 폐쇄했어야 했나요? 내부 출입구들은 필요한 엄격함으로 점검되었나요? 이런 질문들이 조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건물에 있을 때는 건물 전체가 보안구역이 됩니다. 지금부터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보도, 법원 문서, 공식 발표에 등장해야 합니다.
사건은 체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포로 시작됩니다. 토론스에 있는 그와 관련된 집은 이미 언론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SNS와 공개 프로필이 조사 자료가 되었습니다. 교사, 동료, 정치 기록, 그리고 직업 이력까지 모두 분석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남성이 어떻게 워싱턴의 공포의 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지목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그의 위협은 이름보다 컸습니다. 콜 토마스 앨런이 공격의 얼굴이 되었고 공격은 실패해 트럼프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많은 책임 추궁이 이어질 위기가 열렸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